앞서 집중진단에서 짚어봤듯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더 커졌습니다. 사모펀드 사기가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의 부실 감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태를 해결하고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과연 예탁결제원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제2의 옵티머스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고창섭 자산운용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에 이제 옵티머스 사태, 라임 사태, 예. 국회에서도 아주 지금 굉장히 주목을 끄서 얘기를 했는데 돈을 이렇게 맡기면 이 NH투자증권에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많이 펀드를 팔았거든요. 4천억 이상 팔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아까 우리 서지용 교수도 얘기를 했는데 이 수탁 회사가 있고 또 우리 본부장님이 계시는 예탁결제원이 있는데 상호펀드 가입한 사람들이 예탁결제원이 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나 이 시스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예탁결제원.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 우선 라임 사태에 이어서 옵티머스 사태로 인해서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 발생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자의 거액의 어떤 자산 손실이 좀 일어났었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 자산운용사 시장의 대표적인 인프라 운영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대표해서 안타깝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모험 자본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보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의 사모펀드의 모험 자본으로서 역할 강화를 추진하는 좀 단계가 있었는데요. 이런 제도 개선을 악용한 어떤 사기 행위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판매사, 그다음에 사무관리회사, 수탁회사도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미흡하지 않았나는 시장의 어떤 문제점 제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사는 고객 돈을 모으는 일을 했고 또 수탁회사인 은행은 고객의 돈을 펀드 재산을 보관하는 일을 하잖아요. 수탁회사로서. 그럼 예탁결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사무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사무관리, 어떤 걸 계산 사무 대행으로서 NAV 산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 산출. 그러니까 투자한 이른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고객 돈을 받아서 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산다고 했는데 뭐 일반 사기업 채권을 부실하는 기업 채권을 샀잖아요. 가격이 얼마냐 이런 걸 산출한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그 사모펀드 이런 관리하는 회사가 이 시장 상황이라든지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모펀드 시장을 잠깐 보게 되면 요즘 이제 저금리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지금 유동자금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펀드 수탁고 자체는 한 720조 정도 되고 있는데 720조. 거기에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 한 478조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 사고가 계속 나서 좀 금액이 좀 줄고 있는 거죠? 금액은 좀 줄고는 있습니다. 라임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그럼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예탁원에서 아까 가치 산정 이런 일반 사무 관리를 본다고 하는데 뭐 금융 사기꾼들이 사기를 친 거니까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테고 지금 정치권 연루설도 많이 나오는데 각 기관들의 역할을 좀 제대로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것도 같다는 게 이 피해자들의 생각이고 일반 사람들도 생각하는데요. 예탁결제원은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를 막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제 펀드넷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펀드넷? 네. 그게 뭡니까, 펀드넷이? 자산운용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데요. 어떤 펀드의 생성, 성장, 소멸 전 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펀드넷은 자산운용회사, 그다음에 아까 침에 NAV 산출하는 뭐 사무관리회사, 그다음에 보관하는 수탁은행, 그다음에 판매사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480기관이 연계돼서 펀드넷을 통해서 업무를 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넷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게 자산운용사가 이 운용 설계를 하고 판매 지시를 하고 판매회사가 있고 수탁회사가 있고 예탁결제원이 있는데 이 전체의 과정을 뭐 한눈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겁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펀드넷은 공모펀드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산 자산에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
지금 공모펀드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이 지금 옵티머스는 사모펀드잖아요. 네,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사모펀드 자체는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펀드는 비시장성 자산이라 그러면 예, 뭐 부동산, 부동산? 예, 부동산, 실물, 뭐 메자닌. 옵티머스가 예, 투자한 건 예, 비시장성 그렇습니다. 자산인가요?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펀드에서 커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 펀드에서 커버를 못 하고 있다. 예. 아,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날 여지가 좀 있었네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를 이제 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공모펀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펀드넷을 사모펀드까지 좀 확장해서 시스템 개선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업계하고도 계속 좀 논의를 좀 해왔었고요. 다만 사모펀드 특성상 어떤 전략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펀드를 타는 것에 대해서 좀 주저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사모펀드가 지금 현재 투자 시장의 어떤 신뢰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넷에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자산도 정확하게 거기 올릴 수 있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이게 온라인으로 다 관계된 사람을 체크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제도 개선하고 있는 게 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펀드 어떤 잔고 대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 예, 잔고 대사의 부분이 있는데 수탁은행의 신탁 명세서하고 운용회사 운용 명세서를 잔고 대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명세서와 예. 수탁 명세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잔고 대사하는 부분인데 그 잔고 대사를 저희 이게 공적 인프라인 공모펀드에 한정한 펀드넷을 사모펀드가 영역해서 서로 판매사, 수탁은행, 그다음에 운용회사 서로 잔고 대사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그 서로 그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아시게도. 그렇게 큰 돈을 고객이 맡겼는데 예. 체크할 수 없었다는 것은 참 아쉽네요. 감독 당국은 좀 뭘 했을까요? 뭘?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대부분 저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시장성 자산 자체가 코드가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표준화가 안 돼 예, 있어서. 예.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 펀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표준 코드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 코드를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같은 주민등록번호 있지 않습니까? 예. 유니크한 주민등록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펀드 내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시장사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시장사 자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유니크한 펀드 코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비시장사 자산은 대해서는 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코드를 표준화하고 새 그런 작업을 좀 상품들이 하려고 많이 있습니다. 나오고 새로운 상품 투자하니까 예. 코드를 표준화하기도 또 쉽지는 않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 사모 운용사 248개가 있습니다. 예. 파악해 본 결과. 근데 지금 현재 248개 기관이 각자 어떤 동일 자산에 대해서 코드를 부여하게 된다면 248개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사모펀드 시장에 어떤 참가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판매사, 수탁은행, 그다음에 평가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이 평가회사들도 각기 자기 코드를 쓰게 된다면 그 코드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그렇게 코드가 확충이 됩니까? 사모펀드 자산운용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올 금년 내에 저희 어떤 시스템을 좀 완결해서 네. 내년 상반기 중에 그 시스템을 지금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옵티머스 사태 같은 금융사기 더 안 일어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를 이게 잔고 대사뿐만 아니라 자산의 실제성 파악을 좀 하려고 그 부분도 저희를 좀 지원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자산의 코드를 표준하게 된다면 실예를 보게 되면 포켓몬스터, 파켓몬스터 각각 종목을 달리했던 부분들을 네. 코드로 단일화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투자한 내역, 투자 계약서 자체도 어떤 계약서 형태로 표준화된 계약서 형태로 저희 펀드를 통해서 수탁은행에 가기 때문에 서로 자산의 실제성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산 명세라든지 네. 어떤 자산 실제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지금 피해를 본 고객들은 아직 보상을 다 받지는 못했어요. 이게 이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서 최종 아직 그 투자자들과 협의가 덜 된 것 같은데 손실에 대한 책임을 놓고 조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NH투자증권은 말씀하신 이 수탁사 하나은행, 오티머스의 경우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도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탁결제원의 입장은 뭔가요?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는 지금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감독원 검사 중에 있고요. 국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튼 뭐 지금 오티머스 건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가 워낙 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펀드넷을 좀 제대로 개선해서 제대로 좀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창섭 한국예탁결제원 자산운용지원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